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이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3135포인트 이상, 코스 3100 마감했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전고 최고점인데요. 돌파했고, 바이오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4월 누적 수익은 1300, 11월부터 하면은 1억 4,800입니다. 1억 4,800이고 2월 17일날 그 1억 5천 수익을 찍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저도 거의 최고점 수익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큰 뉴스가 됐죠. SK이노베이션과 이제 그 LG화학 소송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이 많이 올랐고, 뭐 저도 이제 좀 9.3포인트 일단은 상승했고, 제가 뭐 신용으로 산 건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신용으로 이때 27만 5천원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 9.3포인트 그 이익이 났고, 이제 그 SK이노베이션보다는 그 부품 소재주가 좀 많이 더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에코프로비엠이 8% 상승, 엠플러스는 이제 그 어떤 SK이노베이션 쪽에 주로 납품하는 그 2차전지 소재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계속 빠지다가 오늘 간만에 한 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 간단하게 뭐 이제 조금 내용을 보자면, 이제 그 2021년에 5천억, 그리고 2021년에 5천억을 현금으로 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23년부터 이제 로열티 1조원은 그 6년간 지급하는 형태로, 뭐 LG화학에서 3조원 요청하고 그 SK이노베이션에서 1조원을 요청해서 뭐 어느 정도 중간 합의안을 도출한 것 같은데요. 너무 늦지 않았고 뭐 다행히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 합의가 안 되면 어떨까, 조금 뭐 LG화학과 전 SK이노베이션 주가를 두 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합의가 돼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그 SK이노베이션은 가장 공격적으로 그 시설 캐파를 확대하면서 그 가장 잠재력이 큰 업체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생산 능력이 지금 120기가와트인데 이제 23년 말 260기가와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그 23년 말까지 85, 지금 거의 28에서 거의 한 4배 가까이, 그 LG화학은 2배 가까이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은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좀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확대를 할 예정이고, 거의 뭐 보시면은 지금 20년이고 거의 연평균 한 그 약 한 50%씩 거의 이제 신장하는 좀 배터리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뭐 오늘은 이 초반에 장 크게 올리다 빠졌어요. 저는 뭐 제 의견입니다만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좀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여기서 또 조정을 받으면 뭐 다른 주식을 좀 팔면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일단은 이제 성장하는 섹터가 어느 정도 조정을 크게 보여왔고 이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 뭐 어느 보고에서는 그래도 탑픽은 LG화학이다, 뭐 저도 동감합니다. LG화학은 그래도 탑픽이 맞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도 괜찮지 않나, 좀 그렇게 싶고, 갑자기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면서 바이오주들이 지금 엄청 뛰고 있죠. 바이오주들이 엄청 뛰고 있고, 거의 뭐 참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좀 매매가 계속 꼬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 혜택이 볼 위주로 뭐 종목을 많이 최근에 샀는데, 뭐 강원랜드, GS 리테일과 같은 것들, 그리고 뭐 호텔신라 이런 부분들을, 뭐 휠라홀딩스 이런 부분을 샀는데,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다시 빠지고 있고, 그 바이오주들이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셀레믹스도 2만원대 초반에 팔았는데 21,500원이고, 뭐 고바이오롭 때 3만원대 초반에 3만원대 팔았는데 32,000원. 지노웬 컴퍼니도 거의 5만원에 팔았는데 54,000원. 거의 한 7%에서 10% 올라서 참 매매가 꼬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이제 당일 매매 보면은 휴비스를 거의 장 초반 거의 시초가에 팔았어요. 시초가에 팔았는데 팔자마자 이제 갑자기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무슨 뭐라고 하죠? 무슨 그래핀 소재를 양산을 시작한다 뭐 갑자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 거의 한 25%까지 올랐습니다. 해서 결국 8%로 마감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매매는 계속 수익은 나지만 계속 꼬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매매를 좀 쉬어야 되나 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뭐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어떤 비메모리 관련 주식은 지금 계속 또 올랐다가 계속 빠지고 있는 모양새여서 뭐 저는 뭐 계속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잉 오늘 매수했고, 그리고 뭐죠? 파크 시스템즈 추가 매수했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종목들을 잘 매수 안 하는데 물릴 각오로 하고 매수했습니다. 빠지면 더 사고 뭐 이럴 각오로 해서 매수했고,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재물을 보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조인데 거의 1조 가까이 되는데, 뭐 저기 당기순이익이 100억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이 150억밖에 안 되고, 멀티플 거의 한 60배 가까이 되는, 뭐 제가 웬만하면 안 살 종목인데,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그 전세계 전자 현미경의 그 전세계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고, 그 흔히 그 전자 현미경을 얘기하면 기업을 보통 전자 현미경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그 바이오 시장에 쓰는 그런 전자 현미경인데, 이 파크 시스템즈는 그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따라서 그 세계 최초로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그 바이오 말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원자 현미경을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시장에 그런 맞는 그 원자 현미경을 최초로 개발해서 전 세계 거의 80%의 그런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근데 뭐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는데 이제 반도체의 미세화 공정화가 점점 되면서 앞으로 점점 원자 현미경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 전 세계 가장 큰 독점 지위를 갖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의 주식은 점점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크게 매수했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는 뭐 반도체는 장기 호황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제 업체들도 계속 투자하고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물릴 각오를 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뭐 빠지면 더 사면 되죠. 성장성 있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더 사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뭐 방송은 한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 박세익 그 전문가님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신사임당에 나온 이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원인, 요거는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요렇게 한 적이 있었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